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시각장애인 사고 위험 높아. 수도권 건물 100개소 조사 결과 25%가 진출입로 보도 끊기고 57%가 점자 블록 설치 안 돼. 22개소는 비규격 점자 블록. 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번 달 18일부터 국선 대리인 선임 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셋,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 포함돼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사망률 비장애인보다 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염 취약계층 범위에 장애인 포함됐지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정, 백신 접종 사회활동 지원 정책에 해당.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 대상 아니야. 이동석 대구대 교수 주장. 넷, 계양구 구정소식지 읽어주는 서비스 시작. 노안, 시력 저하 등 구독에 불편이 있는 구민 위한 서비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가 보행 중에 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보행 시 여러 장애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함에도 조사 대상 100개소 중 25개소, 25.0%의 차량 진출입로는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편 100개소 중 57개소, 57.0%에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 51.2%는 재질, 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100개소 중 47개소, 47.0%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53개소 중에서도 36개소, 67.9%는 비규격 철제, 석재 볼라드 설치, 전면 저명 블록 미설치, 유지 관리 미흡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차량 입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나 조사 대상 100개소 중 37개소, 37.0%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63개소 중 16개소, 25.4%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 부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한편 출입 경보장치는 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될 경우 주변 소음 등에 의해 소리, 부저가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마련 및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100개소 중 9개소는 보도 인접 부근에 추가 경보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법 개정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출입 경보 장치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차량 진출입로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연금수급자,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 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시화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모든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1월 21일 이룸센터 교육실 2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코로나 시대 정부의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보 접근권 및 의료기관,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마스크 판매 약국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부족 문제와 예방적 강제 코호트 격리 및 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심화, 집단 거주 및 집단 이용 형태에 따른 감염 위험도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4%, 1,562명인 반면 코로나19 사망자 556명 중 장애인 사망자는 117명으로 2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확진자 1,562명 중 사망자 비율은 7.5%, 117명으로 비장애인 확진자 37,970명 중 사망자 비율 1.2%, 439명보다 6%포인트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2에 따르면 감염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 및 방역용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감염 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등 소득보장 정책은 사회보장 정책으로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이 타당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사회활동 지원 정책에 해당돼 가시화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개인 책상 등 개인 공간을 마련해 이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 증대 등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지원 방식으로 나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 복지 개선 방안으로 거주 서비스 소규모화, 탈시설 및 다양화,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 확대 등
사회 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청장 박형우는 25일 구정소식지 계양산 메아리를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계양산 메아리는 매월 25일 지면과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발행됩니다. 구민들의 수기나 시, 독후감 등을 게재하는 구민투고와 관내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아가들 축하방,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마당, 교육, 복지, 문화 관련 정보 등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는 이달에 발행하는 2월호 구정 소식지부터 오디오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최근 출판계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는 오디오 서비스를 실시해 듣는 즐거움을 더하고 노안, 시력 저하 등으로 지면, 모바일 소식지 구독에 불편이 있는 중장년층의 구독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면 소식지 표지 상단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오디오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오디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읽어주는 소식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계양구 노인복지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QR코드 사용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양구 구정 소식지 계양산 메아리는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회관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무료 우편 발송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우편 서비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450-5733번, 전화 450-5733번으로 하면 됩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카카오톡에서 계양구청을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